안녕하세요. 애월한학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조그만 건물 하나가 제가 주일날 오후에 합창단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커피 한잔 하고 가는 곳이에요. 알다방이에요. 이름이 알다방. 이 동네가 알동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커피를 마시고 조금 일찍 합창단으로 출발을 합니다. 혹시나 가다가 모리 이삭이 한들한들 그리고 있는 모리밭이 보이면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을까 하고요.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갯목꽃이 유채꽃처럼 많은 곳이에요. 갯목꽃도 이렇게 물이 지어 있으니까 너무 이쁘죠? 날씨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햇볕이 쨍쨍은 아니지만 조금 쨍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쨍은 아니거든요. 이 느낌. 벚꽃은 조금 늦게 핀 아이들은 아직까지 꽃이 많이 달려 있고요. 빨리 핀 아이들은 초록 잎새가 훨씬 많이 달려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가다가 벚꽃을 조금 찍었죠. 이제 진짜 막바지예요. 어떤 꽃은, 어떤 벚나무는 정말 꽃이 10%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 교회는 점심을 어떤 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께서 전 교인에게 식당에서 한 끼 대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벚꽃이 주는 이 벅찬 행복. 평소에는 이쪽 길로 직진해서 좁은 길로 가는데 오늘은 내비가 원래 안내하는 길로 가볼게요. 조금 돌아가지만 왠지 벚꽃이 더 많을 것 같았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네요. 뒤에 차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야 되나? 아니, 이건 그냥 골목길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가다 보면 또 우회전할 수 있겠죠? 가끔 길을 잃어줘야 더 예쁜 길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직 오늘은 좀 시간이 괜찮습니다. 오늘은 10분 정도 헤매도 괜찮아요.
저는 이번 주 목금토 손님이 들어옵니다.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거창에 있는 목회자 3호 언니와 또 서울에 있는 목회자 3호 언니가 제주에서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공항에서 만나죠. 제가 공항으로 픽업 갑니다. 두 사람 다 뭐 운전에는 그다지 자신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그냥 풀 코스로 2박 3일 가이드 합니다. 이쪽에서 만나던가 아무튼 제가 아까 가려고 했던 길과 약간 둘러서 온 길이 이쪽에서 만나서 가는 거 맞겠죠?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니면 또 길 찾아가면 돼요. 정 안 되면 내비를 찍고 가면 됩니다. 저는 지금 내비를 켜지 않고 그야말로 내 맘대로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동물병원이 있었던가? 와, 저 집에 다육이가 마당에서 집으로 현관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2칸이 있는데 그 계단 2개를 다육이가 꽉 채웠어요. 다육이 화분이. 얼마 전에 그 한림 오일장 가서 새로 그 꽃을 사오는데 그 꽃 가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다육이는 유행이 지났다고. 그래서 다육이 말고 다른 거를 키우시라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 제주도 들어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아직 다육이에서 못 헤어난다는 말이죠. 누구나 다 이게 유행이라고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싫어지지는 않거든요. 나의 마음의 유행이 있어요. 저는 사실 또 그 유행을 따라가는 편은 아니고요. 유행을 앞장서는 편도 아닙니다. 저는 유행과 상관이 없어요. 옷도 사실 유행과 별 상관없이 입어요. 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옷들을 사겠죠. 그렇게 해야지 내 스타일로 입을 수 있겠죠. 유행에 민감하면 유행이 지나버리고 나서 그 옷을 입으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뭐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정장만 입는 편이어서 유행이고 뭐고도 없죠, 사실. 길 제대로 찾아왔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시골길이니까 내비로 딱 찍어서 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거 조금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뭐 별 큰 걱정하지 않고 그냥 가요. 길을 잘못 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내가 왜? 잘못 들면 돌아가면 되지. 네, 이것도 성격이죠. 완벽주의자들이 굉장히 길 잘못 드는 걸 어려워해요. 저는 뭐 인생이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30대 뭐 초 중반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이제 회식을 하다가 술을 먹으면서 취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실수하면 안 된다. 아니 술 먹고 좀 실수할 수 있지. 그게 사람이지. 술 먹고 실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적인 미가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요? 저는 조금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술을 먹고 저한테 실수하면
굉장히 너그럽게 봐요.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대수예요. 술 먹고 실수하는 게. 아주 치명적으로 막 인간적인 어떤 악한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술 먹고 토하기도 하고 말도 조금 심하게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상대방의 그런 실수에 되게 너그럽게 카바를 쳐주는데, 저는 잘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들은 그걸 감싸주지 않거든요. 카바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죠. 제가 또 이렇게 한때 마실 때는 주량이 약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마실 때 이래봐야 한 달에 한 번을 마신 것도 아니고요. 5, 6개월에 한 번 마셔요. 회식 있을 때 가끔. 그런데 5, 6개월에 한 번씩 마시면 이렇게 주량이 약해져서 못 먹잖아요. 저 사실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회식 가면 먹다가 이제 뭐 먼저 가는 사람 있고 먹다가 쓰러져 자는 사람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나와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하고 친한 애들이 술을 많이 먹는 애들이라 얘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나와 있는 편인데, 끝까지 남아 있으면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왜 먹다 남긴 술들이 있잖아요. 먹다가 자는 사람 있고 먹다가 간 사람 있고 술이 막 이렇게 따라져 있어요, 잔에. 근데 제가 진짜 술이 많이 먹으면, 취하면, 그때는 이제 술을 먹는 거죠. 그 남아있는 잔들에 있는 술을요 다 마셔요. 근데 남들은 제가 술 취한 줄 몰라요. 저는 제가 딱 술 취한 걸 아는 게, 내 손으로 술을 따라 먹으면 그때는 엄청 취한 거였어요. 보통 때는 남이 줄 때만 먹거든요. 근데 취하면 이제 그때는 술을 먹으니까 남아있는 술을 제가 싹 쓰리해서 잔을 딱 클리어하고 옵니다. 그런데 남들은 내가 집에 가기까지는, 작별 인사하고 택시 태워주고 이럴 때까지는 제가 술 취한 걸 몰라요. 발음도 이 상태에서 별로 안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취한 걸 표시 안 내려고 굉장히 말을 꼭꼭 씹어서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고래셨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2번 취하는데 많이 먹어야 취해요. 그래서 친한 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는 1년에 한두 번 먹는데도 이렇게 센데 우리처럼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언니 주량이 어마어마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나 술고래 출신이야 그렇게 말을 하곤 했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술 이야기가 나왔지? 실수 얘기하다가,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술 취한 걸 잘 못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하지 않죠. 철들고 나서는.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과 살 때는 술을 먹으면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일부러 실수를 하고 싶었어요. 이성의 끈이 제 이 뇌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실수 못 하잖아요. 근데 이성의 끈이 탁 풀리면 그걸 핑계 삼아서 엄청 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를 해서 내가 저 인간 얼굴에 진짜 무슨 치를 해주고 싶다. 그럴 만큼의 분노가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누군가와 싸우고 싶어. 어딘가를 술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싶어. 누군가가 시비만 붙으면 오케이 접수 막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진짜 뭘 저질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마음속에 매일매일 들끓고 있었는 거예요. 그게 술을 먹으면 밖으로 드러났던 거죠. 근데 정말 웃긴 건요, 그 사람과의 삶을 딱 끝내고 제가 부산 오니까 술 취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싸움에 대한 투지, 의지 제로 빵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술 먹고 내가 이제 누군가가 술을 먹고 쌈박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아이 마음속에 지금 상처가 엄청나구나, 분노가 많구나. 그래서 달래줄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을 이해를 하는 눈빛을 장착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같은 동성이면 제가 가서 안아줬어요. 많이 힘들지. 네가 너무 힘들구나 지금. 너 왜 이래? 미쳤니? 이게 아니고,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면 네,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그런 말을 깜짝 놀랐다고. 실장님이 그렇게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장님한테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심지어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인데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40대 초반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저한테 약간의 약간의 부담스러움,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권위와 같은 느낌? 아,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겠구나. 그래서 늘 이렇게 그 눈빛에 저는 실장님이 참 부러워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런 눈빛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그분이 와, 다같이 일본에 그 연수 여행을 갔는데 엄청난 실수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리니까 쌍욕을 하면서 덤비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뒤에서 허리춤을 딱 잡았더니 딱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한테도 쌍욕 하시게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왜 실장님한테 쌍욕을 해요? 그러길래 제가 잠깐만 앉으시라고 앉히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다 혼날 줄 알았대요, 저한테.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의. 참 상처 입은 치유자죠. 저에게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을 살았잖아요. 참 감사해요. 제 삶이 상처투성이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가요? 자기에게 있는 것만큼 보입니다. 좋은 상처는 아니지만 그 상처가 딱히 저의 인생에 나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처가 있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저는 상처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상처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튤립 9번을 뽑으면서 이 꼼팡이라는 상처가 있잖아요. 이 꼼팡이라는 상처를 제가 햇볕에 쨍쨍 말리지 않는다면 얘는 그 곰팡이균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곰팡이균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백주대낮에 환하게 햇빛이 쏟아지는 그 봄 햇살로 제가 끄집어낸 거죠. 곰팡이라는 상처를. 얘는 치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없애고 나서 다시 심으면 다른 튤립보다 조금 더디긴 할지라도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리밭이 없어서 너무 일찍 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15분이나 먼저 도착했네요. 교회 근처인데, 교회 바로 앞인데 여기도 이쁘죠? 제주도는 참 예뻐요. 저기 동백도 보이고. 저 나트막한 집도 옹기종기. 너무 정답죠? 다음에 제가 술떡된 이야기 한번 재미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가다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시절이 제게도 있었답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저는 잠시 쉬었다가 합창 연습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뵐게요. 애월한학이었습니다.